TV 같은 경우는 인출식 구조로 밖으로 빠져나와서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벽에다가 샤워기를 제가 안 고정해 두는 이유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겨울에 안 쓰는 거를 갖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겨울이면 잘 안 쓰네? 집에다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밴은 가격이, 새 차는 가격이 승합차보다 저렴하지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5밴 차량이나 승합차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루프탑 텐트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스타렉스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루프탑 텐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워낙 비싸게 들어가니까 제가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100번 이상 주무신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루프탑 텐트는 애들이 매우 좋아할 겁니다. 이게 어린애들은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락방 살아본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루프탑 텐트 안에서 보는 이 모습들이, 스타렉스는 어디까지나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에 아무리 외부에 발라놔도 나중에 중고차 팔 때 그건 스타렉스입니다. 사는 사람도 그 가격을 인정을 해줘야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지. 나 혼자만 이런 것 저런 것 넣었다고 해서 가격이 절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5인승 4인치 침으로 모하비 마스터스 가격이면은 이런 차량들을 전기시설까지 구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마이캠프는 항상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대부분은 5인승 2인치 침이거나 2인승 2인치 침이거나 서류상에 몇 명이 잘 수 있다라는 취침이 허용된 정식 캠핑카만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5인승 4인치 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번에 5인승 4인치 침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약 한 5cm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때 어려움이 없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자, 제가 항상 보여드릴 때 요 위에 있는 상판 부분을 그냥 나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매트리스의 단단함이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원하시는 경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드러운 걸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단단한 걸 원하시고, 슈퍼 싱글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부드러운 라텍스 매트리스를 별도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빼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저희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한쪽에다 몰아서 의자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청소가 쉽습니다. 우선은 이 위에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매트리스를 마음껏 내려서 청소할 수 있는 이 청소의 방법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서랍식으로 제작을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위에서 이제 다른 분들 주무시고 식구들 주무실 때 뒤에 있는 물건을 빼게 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물건을 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서랍식으로 인출식 구조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출식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구성 좋게 240kg를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게 옆에서 보이면 얇아 보이지만 실제로 위에서 보면 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240kg를 견디는 겁니다.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240kg를 견디는 거를 이렇게 매번 올라가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게 뭐 끝에 앉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앉는다고 그래갖고 얘가 뭐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올라가도 튼튼한 그런 레일을 사용하니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5인승 4인치 침이다 보면 4명의 짐을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4명의 짐을 싣고 다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수납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내부에 있는 수납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5명이 다니시면 5명의 짐을 싣고 다니셔야 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거나 생활을 할 수 있는 짐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욱 수납이 중요해집니다. 출되는 요 조리대를 보면 90cm에 65cm의 조리대 공간이 있습니다. 밖으로 인출된 요 식탁 사이즈가 72cm에 62cm의 식탁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통을 밖에다 두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통 하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수도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전기선을 끌고 와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물통을 이렇게 하나 똑똑한 걸 쓰게 되면 여기에서 수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을 갖고 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계열의 물통을 쓰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물통을 저희가 써드리는 거고요.
자, 만약에 전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 USB 충전 타입으로 물통에서 물을 호스를 연결을 해서 전기식으로 USB 타입으로 사용을 해도 물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밖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구성만으로 밖에서 설거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레일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부속물들 다 도마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차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마음껏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조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제 수납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런 내장품들 다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좌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 밖에서 좌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 안에 있는 내장되는 이 공간이 95cm에 62cm에 25cm가 됩니다. 이 정도의 용량이면은 이 전자레인지가 이 안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짐들의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안에서 사람 자고 있든 어떻게 하든 빼서 밖에서 음식과 관련된 거나 꼭 필요한 것들을 빼야 되는 요 내부의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수납하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타입은 요새 계속 워크스루 타입을 제작을 하는데요. 워크스루 타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는 짐의 사이즈가 142cm에 45cm 그리고 높이가 31cm 이 안에 들어가는 짐도 꽤 넓습니다. 이게 수납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크스루 타입으로 이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사이즈를 다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마음껏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수납 공간. 여기에는 지금 TV가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하부의 수납 공간도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 이 TV 같은 경우는 인출식 구조로 밖으로 빠져나와서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TV를 속에 내장을 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해 보이게 제작을 했지만 이런 공간 활용도를 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안에 웬만한 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 자잘한 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웬만큼 다 수납이 됩니다. 제가 수납하는 이유가 그냥 밖에서 봐서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짐들의 용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간이 되게 모자랄 겁니다 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뒤에 포켓 공간에 지금 이동식 샤워기가 들어가 있고요. 세상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USB 충전식 샤워기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꽂은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냇물 갖고 시냇물에다 꽂아 놓으시면 시냇물이 갑자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가서 충전만 해놓고 하면은 웬만큼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벽에다가 샤워기를 제가 안 고정해 두는 이유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고정해두면 안 쓸 때 한겨울에 안 쓰는 거를 갖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딱 벽면에다 고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겨울이나 여름에 항상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US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면 잘 안 쓰네? 집에다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 활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만 이게 세미 캠핑카의 확장성을 이용해서 짐의 공간을 어느 정도 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납 부분 이렇게 되고요. 2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로 가보시면 자, 2열을 보시면 5인승으로 4인치 침을 만들었습니다. 5인승 4인치 침에 지금 2열 의자 자리에 좌탁을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안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이 안에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제작을 해 놨고요. 내부에서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또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수납을 하면서 수납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이 안에 공간이 꽤 있고요. 116cm에 41cm에 뭐 높이 한
한 4cm 정도? 4cm 정도 되는 공간들이 있어서 휴지라든가 자잘한 것도 밑에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타입을 눌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밀어야만 열리는 타입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수납 부분이 지금 왼쪽, 오른쪽, 그리고 워크스루 부분에서 수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5인승 차량입니다. 이어 의자를 보여드리면 5인승 차량이 그 전에 이제 뭐 격벽이 거의 이 정도까지 옵니다. 격벽이 이 정도까지 오니까 5밴 같은 경우 2열을 쓰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서 격벽을 불법 개조하고 하시는데요. 레일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 개조하면 모두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정 타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5밴 의자 지금 순정 상태입니다. 지금 순정 상태의 5밴 의자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5명이 그냥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밴 차량을 사신다 그러면 3밴보다 5밴을 추천드린 이유가 이 앞에가 이 개별 의자입니다. 개별 의자이기 때문에 우선 운전하시는 분이나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가실 때 멀리 두 분이서 가신다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운전해 갈 수가 있고요. 가까운 데도 근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데 2열에 있는 분들 3분 앉으셔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이 콘솔이 낮기 때문에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이 그나마 좀 편합니다. 웬만하면 3밴보다는 5밴 사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밴은 가격이, 새 차는 가격이 승합차보다 저렴하지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5밴 차량이나 승합차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은 추천드리는 게 승합차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5밴 추천드리고 3밴은 그렇게 많이 추천 안 드렸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차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는 4인치 침입니다. 뒤에서 자, 이제 침상을 정리를 해드리면 자, 지금 앞을 확장을 했죠. 앞을 확장하니까 자, 기본 침상 사이즈가 160cm에 100, 한 20cm 정도 됩니다. 기본 침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에는 184cm에 120cm고, 이 넓은 쪽은 146cm가 됩니다. 이 넓은 쪽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분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 법적으로는 뭐 폭이 50cm다 그러는데 폭 50cm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수 있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폭 최소한 60cm, 넓은 쪽은 140cm니까 여기에서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인 추침이기 때문에 자, 루프탑 텐트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주무실 때 이 루프탑 텐트를 개방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4명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루프탑 텐트를 추천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루프탑 텐트 구입하실 때 이거 진짜 쓰실 건지 안 쓰실 건지, 근데 진짜 여기에서 100번 이상 주무실 거면 그러면 루프탑 텐트 나쁘지 않습니다. 세미 캠핑카에서 이렇게 차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기껏 해봐야 3천만 원짜리인데 천장을 약간 올렸다고 해서 스타렉스 리무진을 샀을 때 한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따준다고 하면은 천장을 올리는 가격이 루프탑 텐트의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교를 하시는 게 현대차의 제품과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의 제품들과 비교를 하시니까 비용의 문제인 거지 루프탑 텐트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루프탑 텐트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실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루프탑 텐트입니다. 자, 요게 지금 침상인데요. 침상을 올리면, 자, 실내에서 이게 스타렉스입니다. 다른 차량이 아닙니다. 스타렉스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루프탑 텐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워낙 비싸게 들어가니까 제가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100번 이상 주무신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100번 주무실 게 아니고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라 그러면 루프탑 텐트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차주의 경우에도 한번 재고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4명이서 가족여행을 다니실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주셔서 루프탑 텐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루프탑 텐트 보면요, 이 천이 두껍습니다. 천이 두껍고, 그러니까 뒤가 동시에 들리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지상고가 되게 낮습니다. 불과 5cm 밖에 되지 않는, 기존에 있던 차의 사이즈보다 불과 5cm 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지상고를 갖고 있어서, 이 안에 루프탑 텐트의 앞쪽에 개방되는 높이가 95cm 정도가 앞에 개방이 되고요. 뒤에는 한 30cm가 들려서, 이게 차 옆에서 보시면 되게 개방감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루프탑 텐트 천이 두껍다라는 거. 이 루프탑 텐트를 내릴 때 루프탑 텐트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내리면 자연스럽게 천이 안으로 오므라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빼고 넣고 이럴 필요가 없이 접으면 동시에 거의 안으로 오므라드는 타입의 루프탑 텐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침상의 사이즈가, 자, 이렇게 내리면 이게 안에가 침상이 있거든요. 이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내부를 개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루프탑 텐트는 아셔야 되는 게 텐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텐트입니다. 이게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이 텐트 관리법이 똑같이 비 온 다음에는 텐트 말리셔야 됩니다. 텐트를 말리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기본 사항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요 침상의 사이즈가 길이가 지금 180cm에 뭐 대략 재도 약 한 100cm 정도로 두 명이서 여기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2층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220V 전기와 12V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위에서 주무실 때 이렇게 안쪽에 그 텐트를 개방을 하면 통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스팬을 달지 않아도 루프탑 텐트 자체가 맥스팬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로 통풍이 되고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의 값어치가 이 정도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지금 바람이 좌우로 불기 때문에 매우 시원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제가 이렇게 막을 수 있게,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 있게, 자, 달아드렸습니다. 자, 안에서 이렇게 밖에가 보이죠? 안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내부에서 막을 수 이렇게 한번 막고, 그리고 한 번 더 막으면 뭐 다락방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에가 완전히 루프탑 텐트처럼 다락방처럼 이런 구조가 되게 이렇게 막아드렸고요. 루프탑 텐트는 애들이 매우 좋아할 겁니다. 이게 어린애들은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락방 살아본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루프탑 텐트 안에서 보는 이 모습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루프탑 텐트에 충분히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간, 뭐 차에 이렇게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루프탑 텐트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을 지금 제가 찍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에는 이렇게 안을 열고, 이렇게 안을 열고 밑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침상용으로 쓸 수 있고 환기 기능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넓은 개방감으로 이렇게 실내에 설 수 있는 정도의 부피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5인승 4인치 침의 정식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이제 5분이 나가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잠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면 그 다음에 아쉬운 건 사실 전기입니다. 저희가 2인산철 배터리 패키지를 3가지 타입을 갖고 있는데요. 뭐 270A, 360A, 450A 이렇게 3가지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전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270A 같은 경우는 한 3일, 360A는 4일, 450A는 한 5일 정도의 전기를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그 정도 사용하시는 거 혹시 이틀 정도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태양광을 위에다 올릴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차량은 36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배터리를 직접 조립을 하니까 이 작은 공간에 36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요. 370A 같은 경우는 저희가 3kW를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 드렸고요.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러면 태양광을 위에다가 추가로 달게 되면 이틀 정도 연장이 되니까요. 지금 처음부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녀보시다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필요할까 그런 의문점이 드실 때 그때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에 저희가 앞으로의 것들 대비해서 완전히 꽉꽉 채워두지는 않고 이렇게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들 배려했다라는 거,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용 전용 주행 충전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BMS 자체가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100A 이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급속하게 충전 방전을 하는 거는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주행 충전기를 항상 30에서 50A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량의 알터네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터네이터를 별도로 달아야 되는데 차에다 알터네이터를 별도로 단다라는 게 그렇게 비용적으로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행 충전기를 달아놓게 되면 평소에 그냥 운전하고 다니시면 30A 정도는 부담 없게 알터네이터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인산철 배터리 전용 주행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차량의 알터네이터 상태를 보고 충전을 합니다. 티 안 나게 살살살살 충전을 합니다. 이게 메인 충전이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외부 인입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캠핑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럴 때 220V에다가 꽂아 놓게 되면 외부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V를 꽂아두게 되면 시간당 30A로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양광이 있는데 이 차량은 태양광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 그리고 외부 인입 충전기 두 가지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히터는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을 계속 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 나오는데 제일 나중에 AS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없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시동 히터를 독일산으로 처음부터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 3kg짜리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정도는 기본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집에 있는 선풍기나 뭐 밥솥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갖고 와서 220에다 꽂으면 그러면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드를 여러 군데다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세요. 이런 캠핑카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을 잠깐 대용하는 것이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코드나 이런 것들은 항상 빼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전기를 오래 쓸 수 있고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장된 배터리를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저장된 배터리로 나가는 유유 대기 전력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 쓰는 건 빼두시라는 얘기로 저희가 이 안에다가 다 모아두었습니다. 인버터를 만약에 220V 안 쓰시면 인버터 자체도 전기를 먹거든요. 그냥 꺼두세요. 꺼두시면 그러면 220V 전기가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전기를 모아둔 배터리를 아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전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실시간 모니터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모니터 사용법은 나중에 차 수령하러 오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버튼들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다. 뭐는 어떻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벤차량들은 안에가 다 이 철판입니다. 철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눈에 얘기하지만 가격을 낮출 수는 있어요. 더 가격을 낮출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후회합니다. 제가 그래서 벤차량은 무조건 단열 방음합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격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저희 공정이 줄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떤 장착물이 많아지거나 공정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벤차량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벤차량에는 저희는 무조건 단열 방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차량에도 단열 방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주무셔 보면 단열 방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춥거나 그러면 단열방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이걸 온도 차이를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방음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방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 밖에 지금 나와서 찍는데요. 밖에 지금 뭐 매미 소리들 뭐 이런 거 들립니다. 밖에 있는 소음들이 들립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다가 딱 차를 세워두고 이제 차 안에서 잠을 주무시게 되죠. 그리고 경치 좋은 데는 그 경쟁이 셉니다. 차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멀찍멀찍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불과 1m 정도 되는데 차가 와서 붕 하고 와서 차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차 문 닫는 소리가 얼마나 잠자다가 거추장스러운지 앉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옆에서 톡톡 소리 나 그러면은 자다가 깹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때부터 단열방음 하는 겁니다. 이게 저렴한 거에는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을 뺐으니까 저렴한 거고요. 어느 정도 공정 들어간 거의 비용은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을 붙여서 그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받는 겁니다. 방음이 되면 단열까지 되니까. 이 속을 천연 양모털로 꽉꽉 채웠습니다. 제가 천연 제품을 2001년도부터 써왔기 때문에 천연 제품 그리고 친환경 도료, 친환경 제품들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책까지 쓴 사람입니다. 저희 작업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웬만하면은 작업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취급하면 회사 그만둡니다.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천연 양모털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고 방금 만들어진 차인데 차 안에 이상한 냄새 안 납니다. 그런 제품들만 골라 썼기 때문에 이상한 냄새, 나쁜 냄새 그런 거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새소리들. 자, 그냥 차 문을 닫는 동시에 되게 조용해집니다.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이 안에서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게 비가 많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빗소리가 다 감춰집니다. 이게 밖에 비가 폭우가 쏟아져도 지금 밖에 있는 것 아늑한 실내 공간을 내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른 활동들을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실내가 얼마나 조용한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속에 구석구석까지 양모터를 쑤셔 넣겠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빼시더라도 그건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것부터 채워나가는 게 그게 투자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뭐 늦가을, 초봄, 겨울 캠핑하는데 차박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아늑한 공간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이게 모르실 겁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됩니다. 두 분이서 정말 재밌는 공간이 됩니다.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 위에 팝을 루프탑까지 올렸으니까 루프탑을 올리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제가 계속 5인승 괜찮습니다고 얘기하는 게 차를 두 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차 한 대를 쓰라는 겁니다. 물론 차를 여유가 있어서 두 대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차 한 대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써야 될 돈을 절약이 되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제가 이렇게 세미 캠핑카를 얘기를 해드린 거지. 돈 있으면 그냥 캠핑카 별도 하나, 스포츠카 별도 하나, 뭐 세단 출퇴근용 별도 하나, 전기차 별도 하나, 이렇게 여러 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차 한 대로 새 차를 이용해서 최대한 폐차할 때까지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10년 이상은 투자한 만큼은 뽑으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된 비용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사두고 모셔두면 그거는 버리는 겁니다. 차량만큼 감가상각비가 큰 차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스타렉스는 어디까지나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에 아무리 외부에 발라놔도 나중에 중고차 팔 때 그건 스타렉스입니다. 그 본인이 개인이 막 이것저것 하고 뭐 달고 했지만 중고차에서 그 가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게 사는 사람도 그 가격을 인정을 해줘야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지. 나 혼자만 이런 것 저런 것 넣었다고 해서 가격이 절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큰 게 차량이고, 그리고 캠핑카가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새 거로 해서 오래 타시고 폐차할 때까지 타실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스타렉스로서의 스타렉스 정도의 투자만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 차주분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고 장단점 얘기해드렸지만 손주들하고 같이 4명 이상이서 잘 수 있는,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5N을 이용해서 5인승 4인 취침의 정식 캠핑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 워크스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짐도 꽤 많이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 의자까지도 어느 정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용한 실내 공간, 그리고 넉넉한 수납 공간을 겸비한, 그리고 36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실용적인 면에서 만약에 캠핑카를 가격으로 접근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소렌토 새 차를 사는 거와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5인승 4인 취침으로 모하비 마스터스 가격이면은 이런 차량들을 전기시설까지 구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소렌토를 살 것이냐, 모하비를 살 것이냐, 그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실 때 내가 캠핑에 여가 활동을 하는데 소렌토 신차 가격으로 할 것이냐, 모하비 마스터즈 가격 신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늘상 타고 다니면서 캠핑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차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저는 차 한 대로 다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 4인 취침의 차량입니다. 위에 루프탑 텐트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을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다. 그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는 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스타렉스 리무진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상승된다고 생각하면 루프탑 텐트 올리고 캠핑카로 쓸 수 있는 다용도의 제품들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들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루프탑은 몇 번 올리시겠습니까? 100번 올릴 겁니까? 100번 올리신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장식용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차 한 대로 캠핑카로도 쓸 수 있고 출퇴근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평소에 자주 쓰는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서 저희 5인승 5N을 이용한 5인승 4인 취침의 캠핑카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는 루프탑 텐트를 내장한 5인승 4인 취침의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